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6월 18일입니다. 네, 오늘 수요일이고요. 오늘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일이 없을 줄, 그리고 또 큰일이 아니기를 기원하면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자꾸 이제 뭔가가 만들어지는 느낌입니다. 여전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동 리스크가 끝나지 않았다. 뭐 단기간에 끝날이라고는 생각은 안 했는데 이렇게 어떤 분위기가 좀 약간 가라앉는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미국이 조금 더 확대시키는 경향들이 있네요. 네, 게다가 아침에 나왔던 얘기는 북한에 대해서 또 얘기가 한마디가 나왔는데 러시아의 추가 파병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뭐 이런 쪽들. 자꾸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조금 좀 묵직하게 좀 시장이 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은 대표적인 지수 한번 볼까요? 미국의 대표적인 지수가 다우는 살짝 이제 중요한 또 지지권을 이탈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크게 지지할 게 없다 보니까 최근에 좀 약했습니다. 이 밑에까지 좀 봐야 되지 않은가라고 하게 되면 거의 13,000대 한 1%네요. 남짓이요. 이게 추가로 열려있는 쪽이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준이면은 일단 버티긴 버티는데 또 이제 요 고점과 함께 나온다 6,000선은 지금 못 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950 뭐 이런 쪽으로 또 추가로 지지해야 될 선들 나스닥은 그나마 제일 낫다 아래쪽에서 그렇다고 해서 좀 오늘 이 상황들이 한번 요 단기평선을 이탈한 건 아닙니다. 한번 또 지금 계속 이거 강조드리고 있거든요. 오늘 또 위쪽으로 살짝 마감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직 뭐 추가로 아직 뭐 미국이 직접 참전한다 뭐 이런 쪽의 내용들에 대한 위협은 있지만 아직 그게 현실화가 안 되다 보니까 걱정은 하는데 약간 좀 그런 모습들이 19,500선 딱 나오고 있고 추세가 이탈된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단기 추세가 이탈된다 그러면 19,350부터 19,200 여기가 이탈되는 순간이 여기죠. 여기서부터 여기 요 자리가 이탈되면서가 단기 추세가 붕괴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럴 의도가 아직은 지수상에서 안 보인다라고 해서 일단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표현 꾸역꾸역 어거지로는 일단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탈되는지 여부는 요거에 따라서는 좀 다른 모습들이죠. 근데 여기 잘 지키고 또 돌아선다. 또 돌아설 때는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또 갑자기 뭐 이제 또 지정학적 리스크는 언제 어떻게 뭐가 확확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불안하다가도 또 아이고 좀 살았네 이렇게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일단 추세를 지켜보면서 그리고 또 이번 사태 가장 큰 핵심은 개인적으로는 그거죠. 유가죠. 유가를 좀 보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며칠 사이에는 유가가 최근 들어서 좀 탄력 받다가 그러니까 지금 한 55달러, 65달러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하다가 요게 턴하기 시작한 게 중동 리스크와 관련된 이거 봐라 라고 하면서 탁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벨업이 됐는데 직접 고점 때는 또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 쪽에서 불안감이 커도 지금 모습이면 75달러가 직전 고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약간 가다가 이제 눌리는 모습들. 그래서 이걸 다시 돌파하려고 75달러 안착을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다시 한번 보게 되면 55달러, 65달러 박스권 돌파했고 직전 고점 때와 함께 75달러대 안착이냐 요거에 따라서 단기 분위기가 바뀐다. 라고 해서 75달러대가 안착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겠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또 적극적으로 아마 유가 관련된 유가 상승에 따른 이제 수혜주 종목들도 한번 또 팍팍 움직일 것 같고 오늘은 당장 또 지난번에도 뭐 잠깐 언급드렸었어요. 이제 G7 정상회의가 들어가기 전에 약간 이란하고 핵 협의가 들어갈 때 제대로 그러니까 자꾸 이란이 빼는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요거는 좀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강조는 아니고 그냥 뭐 말씀만 드린 것들 뭐 했다고 그거 이제 했지 그렇지 않으니까요. 투흥이다. 뭐 흥하해온 뭐 이런 쪽들 그리고 흥구석유 이런 것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뭐 그냥 테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그런 쪽으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요거는 또 자극을 할 만한 요인들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좀 약하고 재미없다 그러면 그쪽들이 계속 부각받을 수밖에 없고 뭐 중앙의 더미스부터 뭐 이런 거 쭉 있지 않습니까? 뭐 말은 안 되지만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75달러대 안착한다 그러면 시장 분위기도 조금 더 바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직 곧 딱 전이다 쪽으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틀째 묵직했던 걸 한 번에 팍 돌린다. 이게 이제 관건이죠. 그런 쪽으로 일단 바라보고 있다는 쪽에서 일단은 유가 움직이다 보면 긴장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시하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동향으로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의 끝날 내용들 한번 볼까요? 지금 보게 되면 일단 약간 우려했던 사태 쪽에서 미국이 직접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안전자산을 미국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강합니다. 다시 98대 밑으로 있던 게 98.4까지 돌아옵니다. 그런데 추세상으로 완벽하게 돌렸다고 하기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 강세로 바뀌었다. 그리고 원화가 그러다 보니까 급박하게 1380원까지 1350원 있던 게 80원까지 와, 뭐 정신없네요. 이것도 변동성 커지고 있다. 주식은 그나마 안정적, 그나마 난데요. 지금 다른 매크로 지표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위험 자산의 성격이 있다 보니까 또 내려가죠. 이번에도 10만 달러대 초반이 지지가 되게 되면 또 기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또 잘 봐야 될 것 같고 요게 바뀌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런 얘기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약간 어느 정도 다 돌아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만족 못하는 거는 금리다. 그러니까 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뭔가 살 것 같다 이런 뉘앙스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러한 핵협상 관련된 쪽으로 들어갈 때가 뭔가 좀 찝찝했었어요. 그래서 뭘 부각을 시켜서 안전자산 쪽인 채권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위해 그런 쪽을 약간 사건을 벌이면 아이고 이제 그냥 위험자산이 아니라 안전자산 쪽에 대한 포지션 나오면서 채권 가격은 금리는 떨어지고 채권 가격 올라가고 이런 쪽들을 수요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걸 노리지 않나 생각했는데 거의 그렇게 돼가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일단 10년물은 한 4.5 이상, 4.5대 이 부분에서는 배팅이죠. 배팅했다가 금리 떨어진 거 보고 다음을 노리는 이런 관점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는 그렇게 깔려 있다고 저는 그냥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또 보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고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 유가 말씀드렸고 가스까지 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쪽에서 금이 안 올라가는 게 좀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약간 원자재 쪽들이 좀 영향을 좀 받는 분위기, 고리 또 약한 모습들이죠. 또 은이 팍 튑니다. 특이한 거죠. 예를 쪽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안전자산이 또 어떤 거는 또 이번엔 은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쪽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분위기는 또 그렇다고 안전자산으로 확 돌아가는 거는 아닌 분위기예요. 워낙 좀 올라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대부분 또 시장이 초기에는 잘 버티고 반등, 이 정도면 반등 좀 할 수도 있겠네라고 했던 게 다시 한번 국가안보팀 회의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란 핵시설 공습 포함.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고 있을 정도면 이제 벙커버스터라고 그래서 뭐 이란 이렇게 핵시설 쪽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항상 핵시설 쪽은 이제 지하에 그리고 또 산맥이 이렇게 있게 되면 요런 데 만들어 놓죠. 그래서 좀 잘 안 보이게 그리고 타격이 좀 어렵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스텔스기라고 그러죠. 미국의 스텔스기가 딱 가서 거기서 벙커버스터를 딱 들어서 이제 벙커는 우리 전략전 자산인 자랑이죠. 미국의 자랑. 그래서 지난번에 어디였더라? 테러 진압한다 그러면서 또 중동에서 한번 벙커들을 싹쓸이 해봤던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중동 쪽에는 약간 좀 걱정은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미국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이건 분위기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미국 참전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약간 뭐 세가 약해졌다 뭐 힘들었다 하는 뭐 이제 지금 그동안에 미국의 압박이나 이스라엘의 견제로 해서 하마스는 또 이번에 많이 당했었죠. 이런 쪽이나 헤즈볼라 레바논하고는 이스라엘이 좀 그런 관계는 아니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쪽들 후티 반군 이런 쪽들이 그러면 이건 아닌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약간 다 같이 세를 뭉칠 수 있는 배경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약간 또 이제 전면전의 느낌인 거죠. 지금 이란 쪽과 함께 요 사이드들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들이 높아지는 거고 이스라엘 그러면 또 유럽은 이제 이스라엘 쪽 그리고 또 미국 쪽 이렇게 또 하면서 약간 대결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는 어디 붙게 되냐? 당연히 이쪽에 대해서 약간 또 지원 쪽으로 나가죠. 근데 러시아 입장으로 보게 되면 러시아는 지금 두 개의 전쟁이다 보니까 자기 우크라이나 쪽과 이쪽이 다 있다 보니까 예전만큼 지원을 못 하는데 또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뒤쪽에서 조정을 줄을 세운다 그러면 이쪽에서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유가 튀는 거 가지고 불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인 지원도 안 하겠죠. 그런 쪽에서 딱새를 보니까 미국이 아마 지금 이런 때 압박을 계속 가는 게 좋겠다라는 쪽으로 보면서 이란을 계속 뭐 무조건 항복하라 라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되면은 초기 때는 좀 되게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미국이 직접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근데 거기다 또 이제 이란은 또 중요한 거 호르무즈 폐업 차단한다. 차단은 아니고요. 차단이라기보다는 검역을 강화시킵니다. 검역을 강화시키게 되면 우리 해역 안에 들어온 것들 배에 이렇게 딱 세워놓고 거기다가 괜히 뭐 군인들 들어가가지고 뭐 검사한다 그러면서 지원시키게 되면은 거기서 쫙 하고 뒤 배들이 다 대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걱정하는 거죠. 제대로 통과가 왔다 갔다가 안 되는 것들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금 가장 부정적인 모습들이고 그래서 결론은 딱 한마디로 그겁니다. 미국까지 개입한다. 미국이 이제 약간 그만해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직접 개입해서 무조건 항복하라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거는 게임이 달라지는 거 아니냐 한쪽에서 불안정에 따라서 시장이 좀 반응한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이라크 전쟁이나 미국이 직접 참전했을 때나 변화는 항상 단기적으로는 군사 지출 같은 재정을 확대하다 보니 그 재정이 늘어나다 보니까 약간 경제 측면으로는 좀 좋아지는 모습들, 살아나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게 그건 아니죠. 가뜩이나 미국이 재정 적자가 심한 나라 쪽에서 또 이런 현상이 다가온다 소비가 좀 위축되고 또 거기다가 지금 유가가 그러니까 뭐 금리를 잡기 위해서 유가나 나머지를 좀 포기했다라고 하지만 유가는 또 이렇게 급등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자극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또 돌아와서 불만으로 쌓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쯤에서 끊어낼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또 어느 쪽이 적절하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튄다고 하더라도 좀 가만. 그래서 또 어떤 식으로 가게 되면 유가가 또 많이 튀었다. 그리고 특히 원래는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석유 그리고 기반 그리고 또 화석연료에 기반이 된 쪽들로 이렇게 좀 호의를 받고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살려줘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노리고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또 그냥 쭉 하고 유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물가 자극 받으면 이건 I'm not okay. 그러다 보니까 또 바뀔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쪽에서 약간 이걸 타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타가는 모습들인데 그거를 어떻게 갈지를 이제 또 좀 운전을 어떻게 할지 또 봐야 되겠죠. 그런 쪽인 것 같고 의외로 또 소매 판매는 이번에 0.9% 감소 안 좋았습니다. 0.1% 감소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저축률이 늘어나고 있다. 불안하다 보니까 저축률이 늘어나고 있고 소비는 아직 관세고 뭐건 어떻게 되다 보니까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소비 좀 줄이고 있고 그게 소매 판매로 좀 나오고 있다는 쪽들이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소비는 미국 쪽에서는 일단 금리가 저렇게 높은데 이걸 가지고 금리 여전히 4.5대에서 10년물 안 떨어지고 있죠. 가상금리까지 붙는다. 그리고 또 신용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상금리까지 붙는다. 그럼 지금은 피부 체감금리가 뭐 7%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게 소비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러면 이거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금리에 따라서 금리 내리면서 또 압박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그게 지금 작용이 되는 과정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요거는 계속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또 전략들 이게 지금 관세가 유예가 되기 시작하느냐 마느냐 관세 부과된 게 유예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또 소비 심리가 부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다음으로 7월 초까지 보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잠깐만 또 빠르게 좀 체크해 볼까요? 테슬라는 또 이랬다 저랬다가 지금 분위기는 요 IRA 수정 법안 때문에 분위기가 지금 왔다 갔다 하루마다 다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미국도 단독 보도가 있을 정도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결론적으로는 상원까지 다 통과해서 7월 4일 날까지 해서 내 책상에 갖다 놔라고 했던 이 부분. 그러니까 독립기념일 전까지는 나는 니네 상원까지 통과해서 내 책상에 올려놓은 걸 보고 싶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뭐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통과가 되느냐 여부까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지금 한때는 또 세액공제 관련 쪽에서 뭐 풀어준다 아니다 이거 가지고 왔다 갔다 말이 많은데 이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이 로비도 들어가고 있고 뭐 별일이 다 있다 보니까 특히 상원 입장으로는 자기 지역에 그리고 거기다가 뭐 어떤 2차전지 업체건 또 신재생 에너지 업체건 자기 지역에 고용을 하기 위해 하면서까지 투자를 했는데 다들 그러면 와서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당신 믿고 지금까지 투자하고 당신한테 정치자 후원도 했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당연히 돌아설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아직 어떻게 뭐가 확정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돼서는 주가가 어떤 쪽에는 뭐 급하게 또 그 IRA 관련된 보조금 다 없앤다, 빠르게 일몰된다, 아니다, 유지된다, 이것 때문에 정신없는 모습들인데 끝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혹시나 보고 계셨던 섹터가 만약에 낙폭이 커진다, 그러면 그거는 저는 대응해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물론 이제 작게 했다가 그다음 턴 봐야 되겠죠.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 한쪽들을 보면서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보니까 또 신재생 에너지 쪽들은 또 낙폭을 좀 쫙 키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천지도 같이 하락하고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런 쪽에서 좀 확인되라라고 하고 있는데, 어제 최근 들어서 느끼는 내용 중에는 반도체가, 또 반도체가 생각보다 잘 견디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번에 법안에서는 또 세액 공제 비율이 25에서 30%로 확대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 통과가 돼야 되겠죠. 이거 가지고 분위기가 좋다? 아닙니다, 이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시장에 반영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요즘에 가장 제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오히려 또 하루 잠깐 쉬고 11일째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런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것도 눈여겨봐야 되겠죠. 시장 분위기는 또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그래도 뭐 좀 어느 정도 좀 아신다는 분은 아신다는, 예, 좀 조예가 깊으신 분은, 예, 2년 사이클이 끝나간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반도체 사이클이. 근데 분위기는 어제 그저께 모건 스탠리는 일단 단기뷰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랠리는 조금 더 된다. 랠리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쪽으로 한 3분기 정도까지 갔다가 4분기부터 좀 꺾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모건 스탠리 입장은 지금까지 W 쉐입으로 보면서 일단 요 과정들이 여기 좀 길게 봤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메모리 업황의 변화가 생각보다 좀 길게, 그러니까 다음 내년 1월달 가야, 1월달, 그러니까 초반 이후 넘어가야 그다음부터 이제 반등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지금 요 골이 이게 아니네라고 해서 아직은 좀 더 좀 이게 요 폭이죠. 요 폭이 조금 더 늘어나는 쪽으로.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반도체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쪽으로 톤이 바뀌었는데, 또 이제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죠, 반도체에 대해서는. 근데 그런 쪽에서 과연 뭘 봐야 될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강한 주가가 왜 이어지는지. 그러면 이번에 강한 주가가 HBM을,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메모리 업황들이 지금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어떤 파악을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수익성이 좋고 강한 쪽들이 나는데, 일단 수혜를 받는 쪽들은 SK 하이닉스 중심으로만 딱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나도 참전 이렇게 나오면서 그러면 너 멀티플을 더 줘야지 라고 하는 입장에서 삼성전자는 전혀 이제 그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싸고 좋고 뭐 이거는 내가 탑픽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못 가요. 왜냐면 정당한 멀티플을 시장에서 주요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HBM 쪽으로 제대로 역할을 못 내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AMD 하고 있네, 뭐. 그리고 또 아니야 우리 브로드컴 하고 있어 라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요게 지금 엔비디아랑 보게 되면은 엔비디아에 이게 둘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얼마인지 아세요? 예, 거의 10분의 1? 예, 10분의 1은 좀 심했네요. 한 5분의 1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둘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들이 아직까지 제한적이라고 봐야겠죠. 그렇다고 지금 뭐 당장 퀄테스트가 통과됐다 이쪽으로 막 쭉 들어가느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이렇게 되게 되면 분위기는 여전히 가는 쪽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밀리긴 밀렸는데, 뭐 엔비디아는 나 뭐 좀 보고 있던 쪽들은 좀 선방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빅테크 기업들 다 밀렸고요. 팔런티어마저도 밀립니다. 약간 AI랑 국방 겹치면 괜찮지 않아 싶었는데, 이거 빠지면 맨날 이런 얘기 나와요. PR 200배 얘기. 네, 100배, 200배 얘기는 올라갈 때는 당연히 고퍼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빠질 때 또 이런 얘기. 네, 그렇습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 밸류는 뭐 비싸다고 해서 안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네, 그런 것 같고, 대부분 종목들 다 빠졌죠. 러셀 2000이 1% 하락할 정도면은 지금 나오는 뭐 섹터들 흐름들 다 안 좋았고, 또 추가로 밀리는 게 일라일리, 노브노디스크 이런 쪽들 좀 별로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들도 약합니다. 원래 금리 떨어지게 되면 다시 움직이나 싶긴 한데, 이제 요거죠. 품목별 품목별 관세 쪽에서 제약 쪽들도 곧 도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요거와 반도체 아직 품목 관세가 좀 확정이 안 된 것들, 요게 좀 아직까지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 쪽에서 퍼스트 솔라, 썬런, 솔라 엣지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예, 오늘도 예, 이쪽들은 좀 많이 낙폭이 좀 커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대요. 그래서 아마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저는 만약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자리가 들어오게 되면 보겠다는 입장 쪽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어제 턴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이탈됐습니다. 갭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 또 그러니까 지지권들이 있는데 여기서 32,500원대 지금 분위기는 좀 어렵겠죠. 그러면 다시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러니까 요 정도에서 좀 턴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이 정도 안쪽까지 그러니까 좀 혹시나 자리가 3만원대 밑에서 28,000원대까지 또 이게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는 한번 받아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더 가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때가 문제죠. 이럴 때 급하게 올라갔을 때 이런 때 줄이는 거. 저항때 딱 분명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조가상으로 이거 이렇게 되면은 막 더 갈 것 같아서 막 오버하지 않습니까? 아니거든요. 이런 쪽에서는 조정받고 다시 그러면 또 강력 메리트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와 더 갈 것 같지 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순절 나옵니다. 순절 나오는 거 가지고 그때 야 손절도 꽤 크네요. 이런 거 가지고 또 다시 손절을 저희는 강력 메리트가 있다 그러면 받을 준비해야겠죠. 이게 주식시장의 생리고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시장을 좀 이용하는 전략 쪽의 차이가 아닐까.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쫓아간다 따라간다. 그러니까 저희는 왜 양봉만 보면 그렇게 벌겋게 돼서 와 저 차트 좋아 보이고 차트 이쁘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걸부터 바꿔야 됩니다. 예, 양봉에 사는 게 아니라 항상 산다고 하면 음봉에 사야 됩니다. 이 마인드가 아직까지 야 매수는 음봉에 사야 돼 라고 하는 완전히 그러니까 그 마인드를 완전히 세팅을 확 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 분명 보게 되면 양봉인데 추세 좋아 쫓아가야지 이거 하다가 사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물론 요즘은 장이 좋다 보니까 그리고 또 특정한 섹터가 좀 강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와 하면 돼. 투자자빌리티 그냥 대충만 사도 그냥 다 수익이야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투자자빌리티도 볼까요? 이것도 잠깐 뭐 종목 상담은 아니지만 이렇게 무시하게 가다 보니까 이건 그냥 기분이가 좋다 보니까 뭐 아이고 저것만 사면 되는데 됐어 뭐 이러면서 그냥 무조건 저쪽 사고 올라가고 그런 불장의 특징을 보여줬다 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제가 보기에는 가격 부담이 무지 높아지는 시점까지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시총이 거의 40조 근처까지 들어와 있고 이런 상황 쪽에서 여기서 주가가 끝났다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정점에도 생각을 해볼 정도까지 들어온 거죠. 그런 쪽이다 보니까 거래 이 모든 걸 봤을 때는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런 자리. 그러니까 요 달도 어떻게 보게 되면 저 끝났다는 거였거든요. 투자자빌리티 끝났다. 그런데 결국은 쭉 하다가 다시 돌리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때 완전히 본다 그러면 차라리 이거 더 간다 싶으면 이런 음목대 산 게 낫지. 어제 같은 날 양봉을 딱 들어갈 때 이거 막 했다간 또 쫄려요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런 게 낫겠다. 안쪽으로 보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오늘 57,000원대죠. 여기가 이탈하느냐에 따라서 단기 추세가 유지되느냐 아니냐가 결정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57,000원대 기억을 해주세요. 그런 거 갖고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오늘 보니까 한국 지수는 일단 야간 선물 기준으로는 0.5%대 하락. 그러니까 한국도 일단 밀리고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 분위기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죠.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근데 해외 시장 분위기와 다르게 한국 시장은 그래도 자체 모멘텀이 있다라는 쪽에서 포인트를 맞추고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딱 강하다는 시장의 가장 첫 번째 조건 단기 평설 안 깨집니다. 오늘의 공방의 자리 보게 되면 일단 2,900 어제 저가가 2,925였어요. 똑같이 그 자리입니다. 2,925 오늘 중요하게 지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하게 보여줄 것 같습니다. 2925 물론 장중에 빠질 수도 있어요. 빠지고 밑으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밀렸다가도 고기가 쭉 쳐졌다가도 다시 딱 고개를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종가가 여기 지켜질 수 있느냐 아니면 장중에도 들어갔다가 시장이 여기서 시작했다가 또 양봉으로 쫙 끌어낼 수도 있거든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금 분위기는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그건 그거고 우리는 우리다 한쪽으로 가고 있고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거래 보세요. 무지막지합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무지막지 엄청 들어옵니다. 이 고점에서 거래가 늘어난다. 손바뀜이 빠르게 되는 거죠. 나 여기 더 갈 것 같아. 베팅하고 나 여기서부터 사는데 수익 많이 났어. 정리하고 이게 지금 손바뀜이 들어가는데 손바뀜이 들어간 다음이 중요한 거죠. 그럼 이거 일단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그럼 판 사람이 있을 거고 산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러면 판 사람들이 잠깐만 잘못 팔았네 다시 사야지 라고 해서 그걸 만들어주는 모습들이 나와야 여기서부터 또 3천에서 다음 3,200, 300이 가는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겠죠. 근데 이게 오히려 산 사람들이 판 사람들이 아우 잘 팔았네. 근데 산 사람들이 뭐야 잘못 샀네 손절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거래가 역의 방향으로 돌아가겠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 2,900 일단은 20선 요쯤이 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 아직 근데 좀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묵직한 게 있다 보니까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장중에 또 나오는 뉴스나 이런 것들 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지금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는 전략 후강이 나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를 또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럴 가능성에 무게를 두지만, 하지만 또 미국 시장처럼 전략 후강처럼 이렇게 쫙 가려고 하다가 또 내가 오일장 우르게 되면은 골치 아프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약간 변동성이 커져 있다. 고점에서 꼭 기억하세요. 고점에서 변동성이 커져 있다. 근데 누가 이기겠느냐?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고 있다. 원래 외국인들이 지금 분위기는 한국 시장 좋다 그러면서 자 들어가자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관점들을 바뀌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그저께부터 어제까지 약간 2천억대, 1천억대, 3천억이었나요? 3천억대, 1천억대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 뭐 한국 모멘텀보다 나는 신경 쓸 게 아직 글로벌 정세 이것도 신경 쓰고 있어 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좀 다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쪽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많이 팔지는 않습니다. 많이 팔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다, 이 정도까지 하다가 돌아설 때 강하게 돌아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의 주축이 돼서 시장을 끌어와주는 하나의 변화가 될지 그것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다른 것보다 외국인들 현물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안 팔고 돌아설 때 확 사주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봐야 될 것 같고, 고점 변동성 무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출렁출렁 있는데 또 나 고점에서 막 고점 물렁증, 그래서 막 매매 대응 못하고 이것도 잘못하게 되면 나는 항상 좋을 때 따라갔다가 아니다 그러면 손절하려고 하는 이런 습성들,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그냥 현금 좀 갖춰 놓으세요. 그냥 변동성 이거 싫다고 하게 되면 그냥 수익 난 거 조금 더 챙겨놓고,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베팅을 했는데 안 가는 거 이런 것까지 이렇게 잘 가는 거 정리하다가 이거 안 가는 거 정리해가지고 비중을 딱 정리하게 되면 그래서 현금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 변동성 출렁출렁 왔다 갔다 그거 못하겠다, 현금은 좀 갖고 보시는 게 더 좋겠다. 그런 거 항상 현금 좀 챙겨놓고 시장 보는 거와 주가 다 베팅하고 그래 야 올라가라 불고 있고 이거 올라가면 이거는 뭐 의식이죠, 미신이고. 근데 그러신 분도 있습니다. 내가 주가 이렇게 딱 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올려야 돼, 그러면서 돈을 올릴 뭐 그럴 정도의 재량은 없다 보니까 별거 다 하죠. 뭐 선풍기 들고 있고요, 주가에다 맞춰놓고 선풍기 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주가 올라가기를 바라는 심정이 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쪽에서 약간 그거 한번 더 볼까요? 그러면은 섹터들 동향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 반도체 말씀드렸듯이 뷰가 좀 변하다 보니까 좀 가 있는데, 오늘 이게 주봉의 저항 이거 절파를 막 시도하다가 아직까지는 좀 힘이 빠지는 모습들이죠. 그런 쪽에서 반도체 쪽들이 섹터 쪽에서 소부장은 잘 안 갑니다. 요즘에 약간 급하게 막 딱딱 움직이는 거 딱 제가 보니까 펨트론 하나 눈에 띄고요. 펨트론은 요게 또 최근에 나온 얘기는 소캠 관련된 장비 쪽으로 진입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HBM 같이 들어간다고 나오고 있고, 원래 제가 에어클래스에서도 소개를 시켜드렸었어요, 펨트론에 대해서. 그래서 매매 막 해보려고 하다가 너무 안 가고 무겁다 보니까 이거는 일단은 좀 제외라고 했더니 자네 나갔는가 그때부터 쫙 돌아서더라고요. 속이 좀 상한 종목이긴 한데 어떻게 다 100% 딱딱 맞추겠습니까? 종목은 이미 벌금이 받거든요. 그래서 다시 자리 오게 되면 대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쪽이고, 그런 쪽에서 분위기는 또 하나비전 쪽으로 몰아가요. 그러니까 또 쳐져 있다가 이번에 다시 번쩍 올라갔습니다. 일단 다시 보겠습니다. 한동안 하나비전 안 보고 매매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안 보고 있다가 분위기가 살짝 바뀌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요거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핵심은 HBM4 쪽으로 누가 선점하느냐 아래 쪽인데, 제가 보기에는 둘 다 나눠줄 것 같거든요. 근데 같은 밸류를 친다라고 하게 되면 한미반도체 밸류는 이만큼 높아 있는데 하나비전은 아직까지 그 정도 아니다 그러면 하나비전이 좀 더 들어가는 분위기가 예전의 스토리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도 통용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사모펀드 애들이 친구들이 잘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건설기계 쪽은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 업황 좋아진다, 그건 물론 기본에 깔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방산 쪽, 그러니까 HD 현대인프라코어입니다. 이 얘기는 지난주에 한번 들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봐야 된다. 방산 쪽에 모멘텀 붙어 있다. K2 폴란드 2차로 들어갈 때 나오는 파워팩이라고 그러죠. K2의 심장. 저는 자꾸 심장을 좋아하죠. 조선도 심장 엔진이다, 방산도 엔진이다,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왠지 야수의 심장으로 매매를 해서 그런지 뭔가
부글부글 뛰는 이걸 좋아하다 보니까 방사 모멘텀을 가진 HD 인브라코의 또 K2의 심장, 이것도 아마 이렇게 되면은 밸류가 HD 인브라코가 밸류가 PBR 1.1배 이 정도라고 하면 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쭉 올라가게 되면 대형주다 보니까 좀 조정받죠. 근데 약간 두산 에너빌리티 초기에 올라갔던 느낌도 나서, 원래 이거 두산은 인프라코였습니다. 두산, 과거엔 두산. 근데 그렇다고 막 지금 쫓아갈 땡은 아니고요. 혹시나. 그래서 약간 정리된 거 보고 또 레벨 되는 과정들을 좀 보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요것들, 강관 LNG, 이쪽들, 또, 한미 정상회담 무산되고, 가서 자료, 수집할 게 없다. 그러고 오다 보니까 주룩 밀리더라고요. 강관 쪽이 기대감이 아니라 실망감으로 나오죠. 이것도 기대를 받다가 또 배팅했던 것도 우르르 무너지는 모습들이죠. 그런 쪽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무조건 안 좋게 볼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보시게 되면은 LNG 미일 간에는 272조 원 이제 LNG 우리 사겠다라고 계약했고, 한국도 당연히 그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 누가 운송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알래스카 쪽에 있다 보니까 여기 앵커리지 여기 있고 여기까지 관으로 연결한다. 이게 지금 아직은 사업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걸 아예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 배로 들어가는, 여기서 직접 해서 이렇게 나오는, 물론 무지 춥겠죠. 근데 그것까지 다 감안하고 그게 더 맞지 않느냐. 어차피 가스는 밑에 있다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날씨가 춥다 그러면 액화되긴 하겠는데, 그 정도 더 추가되긴 하겠지만, 오른쪽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혹시나 요거 실망감으로, 근데 강관은 모르겠습니다. 강관은 제가 보기에는 판단의 기준은 아닌 것 같고요. 강관은 워낙 싸긴 싼데, 이런 쪽이 아니라, 우리 조선 기자재, 어제 또 보니까 탱커 만드는 회사가 막 힘내다가 또 쭉 밀렸어요. 그게, 보니까, 종목 보면서 하죠, 세진중업, 이런 거 주가가 밀리더라고요, 고점에서. 저는 이런 거 내려오면 기회겠죠. 이런 쪽들의 기회. 그래서, 또 보니까, 태광, 피팅 밸브 이런 것도 같이 밀리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는 어제는 이탈 안 했습니다. 하지만 약간 묵직하다. 그러면 이런 것들, 성광밴드 이런 것들, 이거는, 자리를 보는 게, 이것도 다 지켜내네요, 그래도. 근데, 어느 정도쯤 된다 그러면 이거는 자리 맞게 되면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쪽에서, 피팅 밸브는, 물론 이제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LNG 쪽으로 확대시킨다. LNG는 보시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S&T 에너지, 이것도 자리 괜찮다가 어제 이렇게 나오다가 이런 자리 아주 좋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식 하시다가 이런 자리를 들어온다, 한번 갔다가 잘 안 빠져요.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지켜낸다. 한번 사보세요. 이런 거요. 한번 툭 올라갑니다. 이때도 그랬잖아요. 좋은 종목이면 왔다 갔다 하다가 툭 한번 올라가고, 요 버텼다가 이렇게 그 카드 할 때 이렇게 쬐는 거 있죠. 쬐다가 이렇게 툭 들어가고 이런 것들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해볼만 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LNG는 밀리면 기회 쪽으로 보면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많이 올랐으니까 불안한 것도 있을 거예요. 이런 쪽에서 이걸 얼만큼 잘 시장이 유도하고 요리를 해나가는지 그거 한번 좀 지켜보시고요. 지금 올랐다고 해서 너무 이거 또 배팅 다 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어제 샀는데 어떡하지? 최근에 샀는데 이거 마이너스에서 왔다 갔다 마이너스 1% 2%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시면 그거는 불안하시다는 증거입니다. 불안하시게 되면 주식 못 갖고 있습니다. 차라리 비중 줄이세요. 그리고 다시 안정되고 정리하는 게 낫죠. 안정되고 확인하는 게 낫죠. 아침에 그럼 줄였다가 다시 보니까 전략 후각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사세요. 그게 더 마음에 편하실 겁니다. 그게 안 되고 나서는 어떡하지 하고 있다가 스트레스만 받고, 만약에 주가가 또 흔들린다 그러면은 괜히 저 밑에다가 또 손절할 것 같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차라리 적정한 비중이 아니다 그러면 관리하시는 게 낫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단기적으로 좀 조마조마합니다. 하지만 한국 시장의 힘을 믿으면서 화이팅 기원하고, 그냥 제가 다른 거 말씀 안 드릴게요. 좋아요 한 푼만 주십시오. 좋아요 한 푼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파워시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